네, 안녕하세요. 요거 이렇게 가려주면은 되나? 가려줬는데도 잠깐 잠깐. 아, 초록색을 입고 와. 초록색으로 어떻게 해? 나랑 하자. 오, 그거 멋있다. 뭔가 그거 같다. 능력을 가진 초능력을 가진. 마블 느낌이다. 약간 요렇게 하면 더 멋있는데. 또 케인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는 아닙니다. 네네. 이제 케인이 뭐 경고 5장을 받아서 5장이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19라운드까지는 5장을 받으면 경고 누적이에요. 네. 근데 19라운드를 넘어가면 10장을 받아야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케인은 지금 이미 19라운드를 훨씬 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5장 받아도 전혀 못 나올 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네. 토트넘의 콘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예, 일단 증상은 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기자회견은 지금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 그 콘테가 지난주에 확진이 됐는데 네. 확진 사실을 이제 뭐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데 엠바고. 이제 이게 안 나왔어요. 네. 기사들이 안 나오다가 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콘테가 코로나에 걸렸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격리 기간이 또 필요하고 네. 하니까 이제 과연 이번 주말에 콘테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콘테가 이제 이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기자회견도 경기 전 기자회견도 화상으로 대체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을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훈련에는 아무래도 확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훈련을 현재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콘테가 계획한 어떤 훈련의 절차 이런 부분은 코치나 이런 스태프들이 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 콘테가 정해놓은 네. 짜놓은 그 플랜대로 훈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제 이 콘테 대신에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콘테는 그 진행한 훈련을 영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네. 하는 거겠죠. 그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뭐 나오고 있는 국내 기사들을 보면 뭐 영국의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 의무가 아니라서 네, 없으니까. 콘테가 코로나 회복이 안 돼도 나올 수 있다. 이건데 그건 무리가 있다. 브라이튼전에 나오는 게? 아니 회복이 안 되면 네네. 코로나 회복이 안 되면 나오는 건 무리가 있는데 일주일이나 됐으니까 아마 브라이튼전까지 회복이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유력 매체들에도 이제 브라이튼전에는 정상적으로 지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회복이 안 되면 못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네. 콘테 감독의 회복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정말 알 수 없는 그렇죠. 사위 싸움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브라이튼전에서 약간 미끄러진다면 그렇죠. 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가 1무 6패 이렇게 가다가 아스날전을 승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빨리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일단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아스날과 한 경기를 토트넘이 더 했죠. 네. 그리고 승점 3점 차인데 이 아스날이 수년된 경기 한 경기를 만약에 승리로 가져가면 승점이 동점이 되죠. 근데 지금 토트넘이 득실차가 앞서면서 순위가 하나 높단 말이죠. 네. 아스날보다. 근데 여기서 아스날이 만약에 패배를 기록한다. 그리고 아스날이 승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순위가 바로 뒤바뀔 수 있는. 토트넘이 지고 그렇죠. 아스날이 승리를 할 경우. 그렇게 이제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대 이제 앞으로 경기들 일정 중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 4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네. 정말 챔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무증상이고 그쵸. 그래도 또 회복 기간 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감독이 벤치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감독들이 경기에 종종 못 나올 때 그 관중석 올라가서 전화로 하거나 네.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콘테 감독이 나오는 게 훨씬 토트넘에겐 좋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브라이튼전을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 네. 일단 브라이튼 전술은 어떻습니까? 일단 브라이튼은 포터 감독이 예. 유명하죠.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을 잘 이끌면서 포터 감독도 사실은 그 맨유 감독의 물망에 올라있던 감독 중 하나예요. 네. 워낙에 브라이튼의
이 선수단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 그 선수단을 가지고 재미있는 경기를 잘 펼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공격적인 축구를 잘하고 네. 볼을 소유하는 축구를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 예전에 크리스 와일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셰필드를 맡았을 때 특징이 뭐냐면 3백을 쓰는데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들 있잖아요. 네. 지금 저기 보이는 벨트만이나 쿠쿠렐라 요 선수들이 오버래핑을 합니다. 네. 마치 풀백처럼. 음. 그러면서 측면에서 이제 이 포메이션만 놓고 보면 웰백, 트로사르 그리고 쿠쿠렐라 네. 이 세 명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측면에서 숫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측면을 갑자기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제 득점을 만들고 네. 요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전술이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 크리스 와일더 감독 때부터 네, 네. 굉장히 좀 뭔가 독특한 전술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한 전술을 브라이튼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도허티가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메르송의 수비력만 믿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쿠쿠렐라가 오버래핑 시도해서 에메르송을 또 공략하면 토트넘이 좀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이 브라이튼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적 우위를 갑자기 만드는 걸 좋아해요. 네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 쿠쿠렐라가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윙백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예요. 그래서 원래 중앙 수비수 자원이 아닌데 저 자리에 쓰는 이유는 저 자리에 쓰면서 쿠쿠렐라야 너 올라가 공격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이 아스날전의 히트맵만 봐도 이 아스날전에 쿠쿠렐라가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 히트맵은 와. 윙백에 가까운 히트맵이죠. 네. 그래서 이 페널티 박스 안에도 이제 중앙 수비수니까 당연히 많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오버래핑을 하니까 야, 엄청 측면에 나갔네.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 하면서 사실상 윙백처럼 뛰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쿠쿠렐라가 공격적으로 활용되고 근데 반대편에 있는 벨트만도 이제 원래 풀백도 쓰고 중앙 수비수도 하는 선수예요. 네. 그런데 벨트만은 오히려 이 쿠쿠렐라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이 같이 벨트만과 쿠쿠렐라가 나왔을 때는 벨트만 조금 안 올라가요. 조금 네. 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 쿠쿠렐라 쪽을 좀 중심적으로 브라이튼이 공격을 운영하는데 저 자리가 딱 에메르송 자리다. 걱정되는데. 그리고 에메르송이 바로 이제 지난 경기에서 예. 이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할 때 아스톤 빌라가 대놓고 대놓고 거기만 봤지. 에메르송한테만 볼을 줬죠. 네. 그냥 에메르송 쪽으로 그냥 볼 차놓고 에메르송이 어차피 컨트롤 미스 나거나 스피드 경쟁에서 지거나 네. 몸싸움에서 질 걸 아니까 그냥 그쪽으로 계속 그냥 볼을 투입했단 말이죠. 브라이튼도 그 점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 약점이니까 노리겠죠. 네, 그래서 예. 저 쿠쿠렐라가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 토트넘이 과연 오른쪽 수비가 얼마나 잘 될 거냐. 이게 지금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브라이튼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공략하는 그렇죠. 게 토트넘을 한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네. 가장 큰 포인트다. 네. 약점이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네.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벨트만이나 쿠쿠렐라 선수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습으로 그렇죠. 또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브라이튼이 사실은 토트넘의 상성상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은 팀이에요. 많이 올라오니까. 예, 토트넘은 일단 상성을 많이 타는 팀이에요. 네. 내려가는 팀, 벌리 음. 이런 팀한텐 못해요. 객관적으로 못해. 네. 밀집 수비를 잘 풀어내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손흥민도 그렇고 케인도 그렇고 클루셉스키도 그렇고 완전히 빽빽하게 밀집 수비가 돼 있으면 그걸 풀어내는 데는 최고의 선수들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살짝 팀이 올라온다. 상대 팀이 살짝 올라온다. 맨시티. 예, 맨시티한테 정말 강하잖아요. 네. 이 선수단도 그렇고 뭔가 팀 전체적인 순위도 그렇고 맨시티가 압도적인 우위인데 맨시티한테만 유독 강해요. 왜 그러냐? 상성을 타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라인을 올리는 팀한테는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할 때의 패턴이 네. 선제골을 넣거나 아니면 리드를 좀 하면서 후반전 막판쯤 됐을 때 음. 상대가 이제 동점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네. 막 어거지로 올라와. 체력도 없는데 압박은 해야겠고 그때 손흥민 선수와 그렇죠. 케인과 클루셉스키가 뒷공간 그냥 너무 편하게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손흥민의 결정력이 발휘가 되는 건데 네. 브라이튼도 마찬가지다. 포터 감독이 유명해진 이유가
약팀을 가지고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도 하고 패스 플레이도 같이 하는 거 맞부딪히는 거죠. 요런 거에 지금 이 포터 감독의 축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러한 유형의 축구는 토트넘 그리고 콘테 감독이 상대하기 가장 좋아하는 축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터 감독도 이제 문제가 브라이튼 가지고 이렇게 뭐 라인도 올려보고 패스 주고받고 하는 거 좋은데 브라이튼도 한창 지금 성적 말씀해 주셨지만 6패를 한 다음에 네. 1무승부를 한 다음에 아스날한테 이제 이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8경기 만에 이긴 거죠. 이게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 브라이튼의 이 선수단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수단은 아닌데 수준이 네. 이 선수들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뒷공간 나오면서 지는 패턴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토트넘전에서도 나올 수 있다. 네.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네.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에게는 팀의 상성상 브라이튼은 괜찮다. 다만 에메르송이 어떻게 조금 막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요게 조금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촉이 되게 좋잖아요. 네. 요건 그냥 번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순간 또 꽂혔어. 뭔데? 4대1 토트넘. 4대1 토트넘입니다. 갑자기 제가 그 딱 왔을 때 거의 다 맞추거든요. 리버풀 2대2. 골이 많이 날 경기 같다. 4대1인데 손흥민 선수가 2골 넣고 4대1로 이기고 골 있습니다. 넣고. 4대1. 네. 한번 지켜보죠. 네. 그래서 일단 키플레이어는 에메르송이다. 에메르송.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티의 부상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예. 네.